포항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돼 본격 지방시대를 이끌 거점 도시로 우뚝 섭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데요. 지역 기업에 대한 여러 인센티브,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2차 전지 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는 특구 지정으로 2차 전지 산업을 통한 제2의 영일만 기적 이룩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내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회의를 열고 경북과 경남, 대구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 기업 투자 규모, 균형 발전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포항에서 개최됐습니다. 포항 내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 35만 9천 평,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41만 5천 평, 총 77만 4천 평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의결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특구 지역은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7조 7,680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으며 2차 전지 원료, 소재, 리사이클링 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항은 교통, R&D 등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발전 특구 지정 등으로 우수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과 도시의 동반 성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시는 2차 전지 특화단지와 기회발전 특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100만 톤, 총 매출 100조 원, 고용인원 15,000명을 달성해 세계적인 2차 전지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주도, 현장 중심 재난 대응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포항시는 18일 경상북도 주민대피협의체 업무 협약식에 함께했는데요. 다가오는 우기를 앞두고 시는 안전도시 포항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18일 포항시는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상북도 주민대피협의체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체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으로 경북 22개 시군 주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 중심 협의체를 발족하고 모의 훈련을 통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신속, 체계적 현장 대응에 나섭니다. 아울러 각 마을별 대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며 경찰, 소방은 재난 현장 질서 유지 및 긴급 대피, 수습, 복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이날 이강덕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안전한 경북 만들기에 협력해 나가겠다며 주민대피협의체가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우기를 앞두고 재난 대응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과 포항 발전을 위해 의기투합했습니다. 시는 지난 21일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간담회 참석자들은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도시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21일 제22대 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 포항 남구울릉 이상휘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는 두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과 2차 전지 후속 사업,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및 수소 특화단지 지정, 영일만 횡단대교 조기 건설 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또 3대 지역 필수 시설인 추모공원과 그린 바이오파크, 에코빌리지 건립에 대한 주민 소통 방안 등을 고심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지혜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 협력해 현안을 꼼꼼히 챙길 예정이며 두 의원은 대형 국책사업 추진 등과 관련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적극 전달해 도시 발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전주형 의원과 이다영 의원, 박치룡 의원이 나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민의를 대변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19일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주형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의 3.1 만세운동과 지역 6.25 호국 현장을 알리고 기억할 수 있는 시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워터폴리와 북구청 미디어 파사드 등에 대해 얘기했고 해양 쓰레기 관련 사업 수행 현황을 비롯해 지방 보조 사업 단체 선정과 사업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다영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계획에 대해 묻고 관광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호미곶 마라톤 코스 신설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장학제도 발굴, 도심 내 불법 적치물 및 주차 문제 개선안, 대중교통 안전관리 등에 대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치룡 의원은 오천읍 악취 저감을 위한 실질적 대책과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오천읍민 지원책 마련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와 전용 산업단지 변경에 대해 2차 전지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염처리수 처리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성조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9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8일 코스트코 부사장 일행이 포항을 방문해 유치 조건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지난 4월 코스트코 대표이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포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강덕 시장은 포항의 성장 잠재력과 강력한 유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시는 이번 실무진 방문을 코스트코 포항점 유치의 긍정적 신호로 보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코스트코 유치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영덕군에서 민선 8기 제10차 정례회를 가지고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입지시설 보조금, 도비 지원에 대한 시군별 기업 투자 금액 차등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했으며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성과를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의견도 나눴습니다. 한편 이날 이강덕 협의회장은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콘서트에서는 현역가왕 첫 회 우승자이자 포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전유진 양 등이 열정적인 공연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전유진 양은 고향 포항에 대한 애향심을 전하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포항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표했습니다. 네, 포항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4 원북원 포항 서평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서평 공모전은 독서 후 감상을 글로 표현하는 한장 서평과 그림 서평 2개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공모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비롯한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한데요. 시는 공모전을 통해 독서에 대한 여러분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포항시 올해의 책을 읽으신 후 문학적,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그 감상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시립도서관 사서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